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우입니다. 자,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내일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좀 흐리면서 모레 오전까지 곳에 따라서 비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후 4월의 첫날 이 평년보다 쌀쌀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날씨 동향 좀 파악하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정될 이 전망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 독서 새 물결 모임이 우산동에 교육문화공간 행복마실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취재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점검하도록 하죠. 3월 2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도청사의 신축 이전을 비롯해서 레고랜드 등 굵직한 도내 현안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도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청사 신축 이전과 레고랜드, 또 알펜시아 매각 등은 최문순 도정의 최대 수건 현안들이었습니다마는 삼선 임기 말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표출되면서 차기 지사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강원도 내 화장장도 연일 포화 상태가 지속돼 장례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화장을 서두르거나 또 화장장 예약을 하지 못해서 5일장, 6일장을 진행하는 등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들도 화장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열흘간 지속되었던 삼척의 산불로 인한 원더급의 송이 생산지 피해가 큰 가운데 이들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특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시의회는 어제 산불 피해 송이 생산 농가 특별 지원 대책 마련 건의문을 채택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손이 크게 농촌에서 부족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농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정될 이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죠. 강원도청 친환경농업과의 이경아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이르면 이달 말, 다음 달부터 입국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먼저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 2월 농업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부터 농업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1,187가구 3,574명의 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습니다. 네. 도는 전국에서 최다 배정을 받았으며 배정받은 수는 지난해 실제 입국한 인원의 10배 정도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작년에 300명 정도밖에 입국이 안 됐던 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의 입국도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외국인 노동자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제 보여집니다만은 농가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인력이 부족합니까? 2022년 강원도 시군별 품목별 연간 인력 수요는 연인원 약 70만 명으로 봄철 농번기는 약 25만 명, 가을철 수확기는 약 30만 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감자,
고추 등 품목이 인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3,500여 명 이제 순차적으로 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상반기고요. 올해 총 인원은 어느 정도 좀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무부로부터 2022년 상반기 배정받은 인원은 1,187가구 3,574명이며 실제로 상반기 도입 예정 인원은 2,576명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양구가 4월 4일 첫 도입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3반기에만 3,500명이 아니고 1년 전체 현재 계획이 3,500명이라는 겁니까? 네. 상반기가 3,500명이고 하반기에는 추가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좀 제가 그러니까 상반기에 3,500명, 네네. 하반기 이제 추가로 또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할 것이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입고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치료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각국별로 이제 좀 어느 나라에서 주로 이제 많이들 입국을 합니까? 강원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 시군은 14개 시군이며 도입 국가는 6개 국가입니다. 필리핀이 1,705명으로 가장 많고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벡, 태국 순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석 달에서 5달 정도인데 이 기간이 지나고 다시 또 연장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실 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입국이 일단 나가야 되는 겁니까? 네, 아,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들어왔던 그 계절 근로자들 중에서 지금 무단 이탈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난해는 전국 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무단 이탈 등으로 농가와 지자체 모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올해는 이탈 방지 관련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네. 출국 전에 귀국 보증금을 예치하는 귀국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귀국 보증서 제출을 필수화하였으며 자국 농업종사 입증을 의무화하였고 무단 이탈 발생 시 수습 조치 방안을 명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자 방역 지침 및 격리시설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늘부터 4월 중순까지 임시 격리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참고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격리 기간은 1박 2일이며 PCR 음성 판정 후 즉시 농가로 배치가 되며 6에서 7일 차에는 관할 시군보건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좀 작년과는 좀 여러 가지 다른 또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보강이 된 것 같군요. 중요한 것이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또 숙소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얼마나 또 충족되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임금 같은 경우? 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려 하며 연장, 야간 근로 시 수당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저희가 이제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인력이 이제 감소되면서 인건비가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학기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웃돈을 주고 또 인력이 공급받는 상황도 생겼었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그 실제 현장에서 좀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번에 그 배정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는 겁니까? 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법무부로부터 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할 이야기가 있으면 오늘 또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강원도에서는 법무부로부터 14개 시군에서 1,187농가 3,574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및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 및 지원하여 원활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및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외국인 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주거, 숙소 지원, 거주시설 환경 개선, 근로자 보험 가입, 코로나 방역 물품 구매 등 외국인 근로자 편익 개선 및 민간 의료 혜택 지원 사업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근로자 감소, 임금 상승 등 농가 인력난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2년에는 선제적인 농업인력 지원 계획을 기반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농촌 인력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농업인력 지원 상하실을 운영하며 원활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의 농가 고용 현황을 보면요. 지난해 강원도 내 농업 취업자가 6만 5천 명인데 1년 전보다 한 9천 명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장년층도 줄고 또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그만큼 농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또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외식업이 또 이제 침체되면서 또 그만큼 농산물 수요도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그 농촌의 현실입니다만은 이런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제대로 배정되어서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청 친환경농업과의 이경화 주무관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우산동 지역에 새로운 교육문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행복마실이 개관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이 또 인문학적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주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산동의 행복마실 교육문화 공간이 지난달에 개관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네, 우산동 주택가에 위치한 행복마실은 획일적인 주택들 사이에서 아기자기한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데요. 행복마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들, 나아가 독서에 관심 있는 모든 방문객들이 책을 즐길 수 있는 교육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독서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카페이자 주민 쉼터, 작은 도서관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마실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자산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지역 자산화 사업은 우리나라 각 지역에 낙후된 곳을 찾아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교육부 산하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독서교육 선생님들로 모인 사회적 기업,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이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3차에 걸친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사업에 선정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마실을 운영하는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 박정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자산화 사업은 우리나라 각 지역에 아주 낙후되어 있거나 슬럼화된 지역을 행안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활성화되고 에너지를 좀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던 그 행안부 사업의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3년차 사업에 2년차에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전체 작년에 한 25군데 정도의 강원도행 1호로 저희가 시작이 되었고요. 원주 지역에 실질적으로 젊은 층하고 혼합해서 있는 층이 저희는 우산동이라고 봤어요. 이 지역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남녀노소 다 심지어 어르신들까지도 카페에 오는 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시니어 독서까지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공간이고요. 네, 이 우산동 지역에 새로운 독서 문화의 물결이 퍼진다면 참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구체적으로 공간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이 행복마실은 실제로 할머니가 살던 주택을 개조해서 공유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1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모임을 진행할 수 있고요. 독서토론 지도사 자격과정을 비롯한 자격증 과정도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의 본부인 원주에서 운영하는 만큼 타지에서 자격증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 수강생도 있다고 합니다. 2층은 유리 카페로 꾸며져 있습니다. 옥상을 개조해서 개방감 있게 조성한 공간으로 창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책을 읽고 싶은 분위기를 내고요. 날이 풀리면 테라스 야외 공간에서는 북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복마실 공간은 누구나 방문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마실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들어가도 되는지를 조심스레 묻고는 들어와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처음 발걸음을 들이는 게 어려울 뿐 한 번 행복마실을 들렸던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곳을 찾는데요. 행복마실은 카페처럼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자유롭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00원의 음료값, 착한 소비로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 박정혜 대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 행복마실은 우산동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분들도 독서 연수를 하러 이곳으로 오고 또 장소가 좁으면 원주의 다른 곳을 하더라도 원주에 왔을 때 한 번쯤은 들려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새물결 안에는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남녀노소 청소년들도 만들어가고 지역사회에 그 아이들이 또 이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를 또 제2의 장소로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은 저희도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인 만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셔갖고 또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참 저희가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뭐 젊은 분들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실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뭐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또 가까운 곳에 좀 이렇게 놀러 간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이제 마실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행복 마실 바로 그러한 공간 정말 부담 없이 가볍게 우리 가까운 곳에서 놀러 가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만은. 이 공간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 안을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또 채우느냐는 것이 앞으로 또 과제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시러 올 수 있을지 결정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다고요? 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독서교육 주말 프로그램인 미네르바 독서학교를 운영합니다. 학년별로 담임 교사제로 운영하는 전문 독서 프로그램으로 5개월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온라인 독서 토론으로 2주 또는 4주에 한 권 읽기와 독서 토론 교육이 진행됩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는 시니어 독서 포럼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시니어 독서 포럼은 격주 화요일 오전 7시에 진행되고요. 독서를 통한 치매 예방 교육도 기획 중인데요. 치매 예방을 위한 시니어 독서 지도사 교육 과정도 4월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콘서트와 작은 음악회, 영화 감상회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책을 통한 따뜻한 이야기와 다양한 생각의 공유회장인 행복마실에 방문해 마음 풍요로운 시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도 어느 날인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자, 가까운 공간이 또 필요한 그 시기에 또 이 행복마실이 그런 또 소중한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또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되고요. 편하게 또 책과 함께 하는 시간들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이슈 점검하도록 하죠.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당선 이후 처음으로 또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만은
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당선인의 공약 사항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5세 케이블카 추진을 이제 강하게 좀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좀 이들 기관들 지금까지 이제 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강원도는 최근 국립공원공단에 공문을 보내 제2차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에 5세 케이블카의 탐방로 회피, 삭도 공동관리, 환경보전기금 조성 등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은 자연공업법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설악산 보전과 관리, 활용 계획을 총망라한 최상위 법정 계획인데요. 물론 법정 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은 계획이나 사업은 향후 10년간의 계획 기간 동안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데 좀 약간 그 사업의 어떤 그 발단 단계를 좀 보면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제1차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이것을 보면 당초에는 이 사업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군요. 2015년도에 한 차례 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추가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12월 공고한 이번 계획의 과업 설명서에는 5세 케이블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새 정부가 5세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한 만큼 올 연말 확정되는 제2차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관리 계획에 5세 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공단은 강원도의 반영 요청에 대해 아직 별다른 회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 관계자는 5세 케이블카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공원시설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보전관리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며 향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또 이 부분 얼마나 또 속도를 낼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에 등록된 친환경 차량, 뭐 수소차, 전기차 등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 10,000대를 돌파했군요. 네, 도내 자동차 100대 중 1대꼴로 친환경 차량인 셈인데요.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모두 83만 2,447대로 이 중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는 13대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등록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은 1.2%였는데요. 도내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2014년까지만 해도 39대로 비중은 0.006%에 그쳤습니다. 이후 2018년 1,377대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0.1%를 넘겼고 2019년 0.3%, 2020년 0.6%, 작년에는 1.1%인 9,751대를 각각 집계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차량의 급속한 확대는 친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유가 상승, 보조금 지급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친환경 차량을 구입했을 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이것의 어떤 그 금액과 일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좀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유가가 뭐 경유도 휘발유도 뭐 2,000원대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요. 3,000원까지 가고 있나요? 아무튼 이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네, 지난달 강원도는 친환경 차는 전월 대비 158대 늘어난 13대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0대를 돌파했는데요. 비중으로는 1.2%로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도내 친환경차 비중이 조만간 2%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질 좋은 차량을 다수 출시한 점과 전기 충전소 인프라 확대, 유가 상승 등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이유로 꼽힌다며 다만 다세대 주택에서의 충전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충전소 인프라 확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또 선결 과제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전국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커피 전문점과 일반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또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군요.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원주시는 연중 수시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시행합니다. 이 밖에 올 11월 24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 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와 제과업종과 종합 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데요. 또 대규모 점포에서 비닐우산 사용은 물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추가 확대됩니다. 네, 자, 일회용품 사용의 제한은 이미 시행이 되었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또 여러 가지 포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잠정적으로 유예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으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였고요. 자, 3월 29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원재,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huntehu였습니다. 고맙습니다.